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7월 달에 이제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집무사님이 얘기를 시작하면 또 뭐 이렇게 돈 내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세무사의 숙명이긴 하거든요. 아. 사실 제 전화를 납세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7월 달에 이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죠. 부가가치세입니다. 언제 냈는데 또 내야 된단 말인가? 그쵸. 아니 왜 이렇게 돌아서면 세금 내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세금 내라고. 특히 7월 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고 두 달 있다가 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맞아. 네.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사업자에 대한 보통적인 편견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거든요.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네.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보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20년 동안 재정 수입이 1위 세금이 부가가치세, 부동의 1위입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맞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소득에 대해서 납부가 되어지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이걸 제가 네.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사업자분들이 자신의 매출액을 말씀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회계학적으로나 세법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단 말이죠. 거의 부가가치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붙겠죠. 10%니까. 네네. 1,100만 원을 매출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100만 원은 자기가 잠시 맡아둔 금액이다 라는 그쵸, 그쵸. 개념을 생각해 주시는 게 그쵸. 좋아요. 1,000만 원이 매출. 보통 사업자분들이 1,100만 원을 받으시면 이 1,100만 원 다 써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네.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세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오, 정말 저는-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무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따로 모아놓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10%의 그 부가세를 받으면 아 그래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예, 언젠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부가세를 낸 사람이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나는 또 나중에 또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의 통장을 저는 만들어 주시기를 조금 권해드려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공제나 세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그대로 내는 맞아요. 거잖아요. 받은 그대로 내어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제라고 해봐야 제가 알기로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아 공제가 있긴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뭐 전자신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쨌든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유통 과정에서 무조건 이제 발생되는 세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통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10% 자신의 벌어들인 금액의 10%는 부가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네.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아, 첫 번째는 누가 납부하냐? 사업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입하는 자예요. 법률상 어떻게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냐면 영리 목적 구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어려워.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와 상관없이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냥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정확하게 보신 게 사업자의 요건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리 목적이랑 상관없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독립적이라는 건 근로자들은 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중고나라 뭐 당근 그런 데서 뭐 중고로 물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업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이게 요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지는 게 뭐냐면 네. 이거 대법원까지 간 사례거든요.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게임상 가장 유명했던 게임이 리니지라고, 이분이 아이템을 계속 사고 팔았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자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서가 너 사업자랑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너 부가세세 매길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니지를 사고 파는 사람이 이거에 불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대법원이 사용했던 그 원칙이 뭐냐면은 너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사고 팔았잖아 라고 사업자로 봤어요. 근데 그 아이템이 얼마나 했길래 저도 그 금액이 궁금하긴 한데 이게 되게 유명한 대부분 사례, 뭐 중고마켓이라던가 당근으로 인해서 이제 물품을 사고 파는 내역들을 세무서가 원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이거에 관해서 세금 물릴 겁니다, 국세청이. 아니 진짜 아니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아니 이거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부과하려고 이제 너무 다방면으로 지금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전자적인 이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들 내에서도 조만간 이거 파악할 거다. 머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물론 이제 자기가 쓰던 물건들 자그마한 것들을 한두 가지 판다고 해서 그것까지 과세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 세금 내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예요. 사업자를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하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거 전부 다 면세로 빼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진 않아요. 신고 납부는 법인의 경우에서는 4번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1, 4, 7, 10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은 1월이랑 7월이에요. 왜 제가 신고 납부라고 하면은 납세자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거를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 월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횟수는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들은 4월이랑 10월에 신고 납부, 즉 자신들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줘요. 예전 고지죠, 그게. 그게 맞습니다. 예정 고지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야 너네 신고하고 니네들이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고지를 해줄게. 개인 사업자들은 그게 몇 월? 4월이랑 10월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냅니다. 그 4월 달에 부가세 내고 5월 달에 소득세 내고 2달 있다가 또 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분명히 적는 란이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적어야 되냐라고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꼭 이 4가지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서 발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성년 월일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그다음 세 번째는 매출액,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이 부가가치세과 매출액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뭘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냐? 거래하는 상대방, 즉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 번호죠.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적절하게 기입을 안 해주신다면 이 세금계산 효과는 없습니다.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메일은 그래도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메일에 기재하시면 너 세금계산 발급한 부분 또 발급받은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에 이메일로 내역을 알려줘요. 자동으로 메일이 가죠. 네, 자동으로 메일이 가요. 일단은 종이세금 계산서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도 있습니다.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도 발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안 돼요. 발급해도 되는데 가산세 나옵니다. 가산세가 나와요. 법인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 매출이 한 2억 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이렇게 뒀는데 이게 누락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2013년 7월 1일부로는 1억, 2024년 7월 1일부로는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절대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안 된다. 그게 뭐 그 국세청에서 뭐 우편 안내문 그런 거가 맞아요. 오더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야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웬만하면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면 발급하지 마. 다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라에서 매출 파악이 용이해지거든요. 제 경험담인데 경험이 많으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근데 회사 망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취소 그냥 하면 되나요? 그렇죠. 발급하면? 이런 경우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았다.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그 사유 중에는 계약의 해지, 이중 발급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돈을 못 받으셨다. 해지의 사유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네네.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법상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받지 못한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은 내가 공제를 해줄게 라는 개념이 바로 대손세액 공제인데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요건 되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